정부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오가는 가운데 모두 높이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북방 정책인데요.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남북이 각각 개별 국가로서 유엔에 가입한 거죠. 헌법상 영토 조항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관계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된 겁니다. 또 서로 침략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보자는 문서,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사인했습니다.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련, 중국, 동유럽 등 공산권 나라들과도 수교를 맺었어요. 노 전 대통령은 과오들에 대해선 깊은 용서를 바란다면서 생애에 이루지 못한 남북한 평화 통일이 다음 세대에서는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북한에선 지금까지 4만 2천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했습니다. 사실 4만 명이라는 숫자는 한국에서 하루에 검사하는 규모예요. 즉 검사자 수가 적다는 거죠. 한국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로 했죠. 단계적인 일상 회복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북한의 확진자 소식이 눈길을 끄네요. 미국 뉴욕타임스가 고 김학순 할머니의 부고 기사를 별세 24년 만에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의 부고 기사를 싣고 있는데요. 한국 위안부 피해자가 13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피해자들은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일본 주류에선 위안부 모집 강제성을 부인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점을 꼬집은 거죠. 30년 전 김 할머니의 증언도 다시 소개했는데요. 성폭력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기던 한국 문화에서 김학순은 용기 있게 나섰다.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앞으로 나서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어요. 이 부고 기사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한반도 이슈 전해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